네. 자, 이어서 연결고리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유한타증권의 송태영 과장과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이제 하락한 뉴욕 증시 속에서 이제 국내 증시와 어떤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을지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공개해 주시죠. 자, 첫 번째는 유가입니다. 116달러를 돌파한 이후에 유가는 다시 반락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유가는 107달러까지 다시 내려와 있고 하루 동안 굉장한 변동성을 보였다라는 것이 시장의 판단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런 유가와 관련된 부분 좀 더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유가에 대해서 변동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계속적으로 요즘 유가가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었었는데 116달러를 기록한 이후에는 오히려 반락을 하게 되면서 107달러까지 좀 빠지는 모습이었었고요. 내용을 나온 거를 보게 되면은 뚜렷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란 핵 합의에 대한 내용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그 관련된 내용은 계속적으로 나왔던 부분이었었고 그런 점을 생각을 하게 되면 일단은 단기 차익에 대한 부분이 나온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계속적으로 100달러 위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 투자 심리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많이 안 좋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 116달러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2008년 9월 이후에 1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의 유가를 기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TD 증권에서 보게 되면은 이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유가가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경제가 아직까지는 에너지 제재로 확대가 되지는 않고 있기는 하지만 향후에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되고 만약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145불까지도 유가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고유가 상황이 붕괴되기 위해서에 대한 전제 조건도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었는데요. 첫 번째는 오펙의 이 증산의 이행이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미국 에너지 기업들의 셰일오일 생산 증가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유가가 이 정도까지 올라가게 되었을 때 이 미국 에너지 기업들의 셰일가스 관련돼서 추가적인 많은 이제 증산이 일어났을 텐데 요즘은 그런 모습을 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즉슨 결국은 이런 이 에너지 기업들이 셰일 오일 관련돼서도 향후에 계속적으로 지속 가능한 여부를 사실상 의문감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이 잘 나올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세 번째로 고유가 관련돼서 수요가 감소해야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됐었는데 그 세 가지 모두가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럼으로써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이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유가가 계속적으로 되다 보니까, 경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제 월가의 이런 우려감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데요. 생큐 리서치에서 보게 되면은 이 글로벌 원유 시장의 공급 부족을 겪고 있고 유가가 배럴당 120에서 150불로 상승을 하게 되면서 글로벌 경제의 펀더멘털의 충격의 위험이 매우 커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데이터 트랙 리서치에서는 이 역사적으로 유가가 1년 동안 100% 정도 상승을 하게 되면은 경기 침체로 진입을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1990년도에도 그랬었고 2000년도에도 그랬었고 2008년도에도 그랬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게 될 것은 이 개인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유가가 급하게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것을 느끼는 데 있어서는 체감적인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이제 향후에 소비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러한 이제 전망까지도 함께 나왔던 부분이 있었었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경기 침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속 언급이 되다 보니까 결국 다시 고개를 드는 것은 스태그플레이션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관측까지도 계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사실상 스태그플레이션을 논하는 것은 너무나 걱정스러운 눈길로서 경제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기는 하지만 일부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 관련돼서도 계속적으로 언급이 나오고 있다는 점은 투자자분들께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부분이지 않나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이러한 이제 이 유가가 계속적으로 되다 보니까 연준 인사들 같은 경우에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어제 하원에서는 25bp를 지지를 하게 되면서 시장에 보다 친화적인 이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발언에 대한 부분은 조금은 이제 낮추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파월 연준 의장이 우크라이나 위기가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을 향후에도 더욱더 더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이후 회의에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 이제 물가가 잡히지 않게 되었을 경우에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라고 뭐 다소 원론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인플레이션 파이터에 대한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로레트 마스터 클레브랜드 여느 총재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위험이 매우 커졌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 다시 한 번 더 통화 정책에 대한 속도 자체가 더욱더 빨라질 수 있다라는 이제 우려감이 더욱더 많이 나오게 되고 이를 통해서 나스닥 중심으로 보다 더 하락폭이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러한 이제 우려감이 높은 이 유가에 대한 시나리오만 말씀을 드렸는데 반대 시나리오도 존재를 하고는 있습니다. 이 CT에서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단기적으로는 유가가 더욱더 상승이 가능하기는 하겠지만 반대로 얘기를 하게 되면 숏포지션을 구축하기에도 더욱더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유가가 많이 올라갔었는데 그것이 특이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갔던 부분이 있었었고 반대로 이제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되게 되면서 유가도 하락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만큼 지금 유가는 어느 정도 뭐 대세적인 부분에서는 100달러 이상의 고유가를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일부에서 소수 의견으로는 다시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정도로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시니까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 도대체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렇게 걱정을 하나? 약간은 좀 과한 걱정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그만큼 뭐 투자 심리가 조심스럽다라고도 읽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국내에서 이어서 볼 수 있는, 연결해 볼 수 있는 종목들로 좀 좁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일단은 고유가 상황이 계속되는 것을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이 정유 관련된 업체들에 대한 실적에 대한 부분이 더욱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주가에 대한 상승 탄력도라든지 이런 거를 보게 되면은 뭐 관련된 종목인 뭐 한국석유라든지 뭐 흥구석유라든지 이런 작은 종목들이 주가의 탄력도는 더욱더 좋을 수 있기는 하겠지만 실적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뭐 조금 더 대형사인 S-오일이라든지 아니면 SK 이노베이션이라든지 이런 업체들의 실적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더욱더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일부 증권사에서는 S-오일하고 SK 이노베이션 관련돼서 이미 영업 이 컨센을 상향 조정을 하는 모습이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됐고요. 이런 부분이 더욱더 고유가가 진행이 되면 진행이 될수록 많은 증권사에서 이러한 이제 이익 전망 상향 조정에 대해서 이 언급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고유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 대형 정유사들에 대한 주가는 다소 많은 괴리도를 보이고 있었었는데 어느 정도는 이런 괴리도가 많이 줄어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이 지금의 이 시점에서는 충분히 접근이 가능해 볼만 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정유주와 관련된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연결을 해봤습니다. 그럼 이번엔 두 번째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네, 크로거. 그러니까 식료품 사는 곳이죠. 지금 미국의 크로거가 되겠는데요. 호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주가도 확실하게 반응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이 부분을 통해서 어떻게 해석을 좀 해봐야 될까요? 일단은 실적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그래도 워킹을 하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크로거가 그리고 이 음식료 관련돼서 많은 이제 방어주의 역할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서 좀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크로거가 어제 실적 발표를 하게 되고 11% 정도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뭐 실적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사실상 아주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매출액 같은 경우에 컨센서스를 이제 일부 상향하게 되고 EPS 같은 경우에도 컨센서스 대비 좀 잘 나온 모습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향후 가이던스에 대한 부분이 더욱더 중요했을 텐데 이 노드리 맥널레인 CEO 같은 경우에는 향후 가이던스가 이제 연간으로 주당 3.75불에서 3.85불 정도가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었었는데요. 사실 블룸버그에서는 3.44불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가이던스 대비 훨씬 더 공격적인 이런 이제 이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실적이 나오기 전에도 이미 월가에서는 크로거 관련돼서 상당히 긍정적인 전망을 많이 내놨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단 단연간의 옴니 채널을 계속적으로 구축을 하면서 성장 전략을 구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더욱더 크로거의 이 성장을 많은 부분 도와주었던 부분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신선식품이나 아니면 디지털 판매를 중심으로 해서 크로거 주주에 대한 수익률 자체가 8에서 한 11% 정도 상승이 전망이 된다라고 긍정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크로거가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서 상당히 주가의 흐름이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제 보게 되면 뭐 월마트라든지 아니면 타일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이제 뭐 비슷한 흐름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유통업체들이 미국에서 상당히 주가의 흐름이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미국 증시에서도 제가 계속 뭐 소매업 쪽이라든지 유통업 쪽 괜찮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걸 좀 같이 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관련해서 국내 종목으로도 같이 연결해 주세요. 일단 이마트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마트 같은 경우에 지금 4분기 실적은 상당히 좀 좋지 못했습니다. 수익성에 대한 부분이 많이 악화가 되게 되고 결국은 쓱닷컴 같은 경우에는 물론 MS에 대한 부분이 많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여전히 적자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발목을 좀 잡는 부분이 있었고요. 다만 이제 이마트가 두 가지 정도가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텐데 첫 번째는 이제 자사주에 대한 공시였습니다. 이 자사주를 100만 주 정도를 이제 매입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이 자사주의 매입 기간이 상당히 짧다는 것이 매력적인 것 같아요. 2월 26일부터 5월 25일까지 한 3개월 동안 1,200억에 가량 되는 이 자사주를 매입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 주가에 지금 현재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관점에서 사실상 대한제강 같은 경우에도 이런 자사주 매입하고 신고가까지 올라갔다는 점을 감안하게 되었을 때에는 뭐 이마트는 거기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뉴스 중에 하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쿠팡의 실적 발표에서 이마트에 대한 주가가 더욱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쿠팡이 이번에 실적 발표를 하게 되는데 이 매출액이 22조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매출액만 놓고 보게 됐을 때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했는데 그에 반대로 이제 영업 적자 같은 경우에도 1.8조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서 쿠팡은 이제 향후에 수익성을 더욱더 개선시키는 이 수익성을 목적으로 하는 이런 경영 활동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걸 반대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쿠팡이 결국은 가격에 대한 경쟁에 대한 부분을 이제는 어느 정도 완화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이런 가격의 파괴라든지 이런 부분이 완화가 되게 되었을 경우에는 결국은 뭐 기존에 있는 유통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마진에 대한 부분이 추가적으로 훼손됐던 부분이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익성이 조금은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마트가 지금 워낙 바닥권까지 내려갔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이런 두 가지 원인에 기인을 하게 되면서 추가적인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 두 번째 이유에 관련돼서는 뭐 롯데 쇼핑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충분히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을 만한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표적인 식료품 회사가 되겠습니다. 크로고의 호실적을 이제 이마트와 그리고 롯데 쇼핑까지도 같이 연결해 볼 수 있다는 내용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유안타증권 송태현 과장과 함께한 연결고리였습니다.